예, 국세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조세 조약을 악용한 그 국내 원천소득 조세회피 관련해 갖고요. 이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해외로 지급되는 이자라든가 배당, 사용료 등 이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이 그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좀 과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해외로 지급된 국내 원천 소득이 58조고 세액은 한 6조 원 정도로 해외 그 전년까지 통계를 보면 해외로 나가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징수세액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10.7%에서 10.2%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에 비해서 국내 법인 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 최하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수동 소득이 국제 그 국가 간의 조세 조약 그 혜택을 악용해서 국내 과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전문가들 이런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 한 벨기에 조세 조약을 이용해 갖고서 조세 피했던 경우가 있고, 또 그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 유명한 그 파라마운트사가 실제 미국 법인인데도 그 자회사를 갖다 헝가리에 설립해 갖고 지적재산권을 헝가리 자회사에게 주게 해 갖고서, 근데 그거는 한 헝가리 조약에 따라서 로열티가 또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그 원천 징수 의무자인 국내 법인이 원천 납세 의무자인 외국 법인에게 원천 징수하면서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현재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조세 조약상 비과세라든가 또는 자율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 법인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또는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독점적 권한을 사용 등 국내 법인이 계약상 의뢰 입장이면 더욱더 자료 수집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를 거친 해외 펀드 거래라든가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즉 외국 법인이 제출하는 자료도 되게 형식적이어서 원천 징수 대상 여부가 상당히 판단도 어려운 게 또 현실이라고 실무자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외국 법인에게 서류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여기 협조하지 않게 될 때 최고 세율을 30%까지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천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세수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원천 징수 의무자인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예, 그 의원님 의견 말씀대로 이제 미국처럼 근거가 마련된다면 네. 이제 국내 법인이 이제 조약과 실질에 맞게 원천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기재부 세제실과 입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현재 그 원천 납세 의무자인 외국 법인이 법인세상 그 경정 청구가 가능하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세청은 경정 청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외국 법인에게 자료 보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 그 보정 요구에 대해서 외국 법인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일부 로펌과 이 세무에 관련된 로펌들과 협의를 해갖고 약간 뭐 일종의 기획성 경정 청구를 해갖고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고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국세청이 경정 청구를 만약 거부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유리한 서류들만 제출하고, 그것은 또한 입증 책임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한 건 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경정 거부 처분의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법원에서도 국세청이 입증을 못하게 되니까 또 다국적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 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게? 예, 지금 그 경정 청구와 외국 법인이 뭐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원래 외국 법인은 경정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2006년부터 경정 청구의 길을 열어준 만큼 그에 상응하게 자료 보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게 할 그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 경정 청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입증 책임을 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청장 입장은 어떠세요? 예, 뭐
의원님 의견대로 이제 법령이 개정된다면 저희 이제 과세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점에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실제 일어난 사례들을 가지고 기재부와 좀 실무적인 논의를 해갖고 우리나라 그 정당한 과세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제도 입법적 보완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해주길 좀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을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묻겠는데 그 최근에 어느 방송인가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국세청이 책 발간해갖고 베스트셀러 된 게 하나 있죠. 예. 예, 그 주택가 세금이라고 저희가 예. 발표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사례 위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갖고 납세자들은 물론 이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헷갈리는 세법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 이것도 굉장히 우리 납세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잘한 직원들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국세청이 이런 부분은 잘 홍보해야 되겠지만 국세적 홍보에 관련해 갖고서 좀 하나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2000년도에 국세청 보도자료가 총 118개였는데 조사 실적 홍보 내용이 17개, 14.4%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54개였는데 조사 실적 홍보 내용이 9개로 16.7%였어요. 반대로 유사한 그 청인 그 관세청은 20년에 239개의 보도자료 중 10개만이 이 조사실적 홍보 내용이었고 2021년도에도 115개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중에 이 조사 홍보 자료는 6%에 7개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자료 숫자 관세청이 2개나 많은데 조사실적 홍보는 오히려 국세청이 훨씬 많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청장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 탈세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야겠지만은 이런 계도, 실수하지 않게 좀 계도하고 홍보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올해 1월 달에 냈던 그 보도자료 보게 되면 대부분이 경미한 자료들입니다. 경미한 사례들 갖고서 가산세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단순한 부지나 과실에 관련돼서 갖다가 엄청나게 이게 많이 것을 자가 내가 그 조사한 것처럼 입고 가는 걸 말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요즘에서 홍보라든지 그런데 재미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조세지원제도 이용 현황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은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82%가 조세 지원 활용을 안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중 74%가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이 세금을 거둘 때는 적극적이지만 또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업에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 또 세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세법 개정으로 각 조문별로 산재되어 있던 투자세액 공제가 통합되는 등 기재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잦은 세법 개정과 부족한 세무 지식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소비성 서비스 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만 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5 내지 30% 감면한 제도인데 신청 누락으로 지난 5년간 경정 청구된 세금이 58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기장을 하는 경우 자기 회사가 감면 대상인조차 모르거나 혹은 기장 세무원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 올해 초 청장이 업무보고 때 보면요,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개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안내 등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나 누락사항 컨설팅에 대한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예,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제 이런 그 국세에 관련되는 세제 혜택이나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홍보도 하고 홈택스에 자기가 접속을 하면 절세 TV라든지 이런 것도 뜹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책자 발간이라든지 간담회,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안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머님 말씀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 연말정산 주요 공제 감면 항목은
연말 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물론 뭐 경정 청구로 사업 환급은 가능하겠지만요. 그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연령 등 요건이 맞게 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팝업을 띄운다거나 또는 안내장을 통해서 좀 선제적인 안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도 물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때는 이 소극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세 당국하고 납세자 간의 상당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래서 국세청의 그 적극 행정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여성 송금이 연평균 한 5조 원에 육박되는데 이 관련해서 좀 여기에 재산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해외 송금 시 은행의 사유를 밝혀야만 송금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예. 한국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본인이 이전 거래라고 밝힌 뒤 송금한 금액이 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증여 성격으로 해외에 유출된 금액이 연평균 한 5조 원에 육박하는데 동일인 송금학계가 연 1만 불 초과 시 송금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고 있죠. 이렇게 통보된 자료 점검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게 관련된 뭐 통계라든가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저희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에 다 수록을 하고 그 송금 자료는 이제 뭐 조사라든지 세원 관리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한 것도 말씀하지 마시고 이 통보된 연 5조가 지금 이전 거래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보된 자료 상당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에 재산을 이전을 통해 갖고 증여세 회피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성실 납부자들한테 굉장한 상대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이 부분도 어떻게 이런 여기에 이전 통한 증여성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조세 회피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연간 이제 10,000불 이상은 저희가 다 자료를 이제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당 1,000불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 자료를 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분석을 잘 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